네, 김한준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도 한 주 못 뵀네요. 아, 네. 추석 때문에 추석. 네, 설 연이었죠. 네. 서울수석 예, 일당입니다. 예. 네. 제가 아니 박사님을 그래도 월요일 날 모시니까 이 시장이 되게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따끈따끈하잖아요. 아, 네, 그런 예, 편이죠. 예, 예.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그래 따끈따끈한 뉴스는 못 듣지만 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왜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좋은 점은 네. 조금 더 길게 이제 항상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월요일에 네. 그런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조금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주시장이 지금 1월이 다 갔습니다만 네. 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뭐 몇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정리를 하자면 뭐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경제 전망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네. 있어요. 작년 연말보다는요. 네. 유럽이 어쨌든 에너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죠. 네, 네. 중국이 어차피 좀 대규모 어쨌든 경제 활동을 재개할 거다. 네. 거기다가 뭐 3월 달부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네. 소비 또 투자 양면에서 굉장히 뭐 세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저도 뭐 작년에는 올해 전망을요. 네. 뭐 한 4.5% 나오면 뭐 다행이겠다. 네. 네. 잘못하면 뭐 4% 초반 네.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5.1%로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한적인 회복이지만 그래도 5%대 회복을 어쨌든 네. 복귀할 거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뭐 경제 전망이 작년 말에 나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뭐 어쨌든 주가가 올라가니까 약간 퀀트 펀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추세를 추종하는 어쨌든 개량적인 모델로 이제 추정하는 그러한 펀드들이 많이 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친 그 매도 세력이 이제 다시 주식을 되짚어 사는 네. 그런 쇼트 기주가 많이 나왔고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이제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요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 국채 10년물이 4.3%까지 갔잖아요. 네. 이게 1월 중순인가요? 네, 3.3%까지 예, 예, 1%포인트, 예, 100bp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시 그 기술주들이 이제 힘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인 요인, 경기 요인, 또 금리 하락 요인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이제부터가 좀 문제죠, 사실은. 네. 네. 그렇죠. 오르고 나니까 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오를 것 같다, 진짜. 오를 것 같다는 얘기 또 박사님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당장 확 올라 버리니까 네.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예. 그래서 경제 전망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한번 표를 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제 전망을 이렇게 사실 수정을 했는데요. 미국을 마이너스 한 0.7에서 마이너스 0.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요. 네, 이게 누가 한 거죠? 제가 한 겁니다. 아유, 네, 네. 네. 아무도 안 믿겠죠.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플러스 0.5고요. 지금 네. 월가의 컨센서스는 저는 이제 제로 성장에 좀 가까울 거다. 그런데 살짝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렇게 올리셨지만 아직도 네. 컨센서스가 조금 낮게 되겠네요. 네. 예. 지난주에 이제 4분기 미국 GDP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소비가 2.1%로 지난 3분기 대비 3분기가 아마 2.3인가 4였는데요. 소비가 미국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1로 4분기에는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순수 소비 지출만 따로 뽑아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분기는 1.5% 증가했는데 4분기에는 0.8% 증가했어요. 네. 그래서 3분기 대비 작년 4분기에
미국의 소비는 지금 내려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유추했을 때 올 1분기 미국 GDP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시차를 두고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경제에 스며들게 돼 있는데 2분기에서 3분기가 가장 좀 연준의 그동안 금리를 한 425bp 올렸는데 이 금리 인상의 어쨌든 영향이 부정적 영향이 가장 경제에 세게 작용되는 그런 시기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2분기, 3분기 GDP도 크게 못 올라올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근거에서 0%에 가까운 마이너스 성장을 네. 이제 전망을 한 네.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낮추신 네,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네. 개선 개선 네. 올린 겁니다. 개선. 유로존도 물경 저는 작년도에 전망할 때는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7, 네. 마이너스 1까지 봤었는데요. 마이너스 0.4. 시장 컨센서스는 제로 성장입니다. 예, 유럽은 진짜 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예. 컨센서스는 소폭 플러스도 나오고요. 네, 예. 제로 성장은 기본입니다. 그게 에너지가 좋아져서 네, 그런 거예요. 날씨 때문에 네. 앞서도 원자재 말씀 예. 나눠 들었지만 제 생각에는 날씨 탓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유로존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저는 4% 초반 성장하면 다행일 거다 생각했는데 5.1%. 시장 컨센서스는 5% 중반까지 가 있죠 지금. 네,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5%대 중반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가 좀 둔화되는 건 맞는데 덜 둔화된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연초에 놀랍다고 좀 해야죠. 네. 조금 놀라게 올라간 거에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맞습니다. 논리네요. 네. 예.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이거는 세계은행이 지난 1월에 전망한 건데요. 네. 지난 12월인가요? 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원래 3.0 봤다가 1.7로 낮췄지 네, 않습니까? 확 낮췄죠. 네, 3.0에서 1.7로 낮췄는데 네. 이게 1.7입니다. 지금 빨간색 첫 번째 빨간색이 네. 2023년 1.7로 이제 전망을 한 거고 네. 2024년 내년도에는 이제 좀 회복되는 걸로 전망을 했는데 세계은행이 전망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보다는 잘하니까 이게 1.7로 본 거는 이게 추세상 1990년 이후에 매우 낮은 성장률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서 제가 전망한 중국의 5.1, 미국의 마이너스 0.2, 유로존의 마이너스 0.4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1.7 정도 나옵니다. 네, 비슷한. 네, 1.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봐도 월드뱅크가 전망한 이런 정도 1.5, 1.7 요 정도 나오면 이 성적표라는 것은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많이 식었네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나쁘게 봤다가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안 나빠. 그렇게 안 나빠.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확 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S&P 500 PR이 지금 18배를 넘어섰고, 예. 그다음에 그래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네. 대비 16% 네. 오르고, 네. 이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항상 빨리 움직이니까. 네. 선- 이거 선반영하고, 다 제대로 마치려면 진짜 이익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은 예. 이제 공은 예. 말씀하셨듯이 기업 이익 쪽에 가 있습니다. 기업 이익 안 나면 숫자가 다 말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발표한 기업들,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대체로 한 70% 이상 정도인가요? 네. 괜찮게 나오고 있는 걸로. 괜찮게 보여지는데, 나오는데 네. 그 괜찮게 나온 정도 그러니까 네. 서프라이즈율이라고 네. 그러죠. 네.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것보다 한 7, 80%는 좋게 나오는데 그 좋게 나오는 정도가 68%인가 70%인가 좀 그렇게 데이터를 봤는데 리피니티브 네, 예. 자료에서 근데 그게 과거에 이제 그 전망 그 서프라이즈율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놓고 눈높이 낮춘 것보다 그래서 높게 또 나오니까
서프라이즈다 하는데 네. 그 서프라이즈율은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역대 가장 낮은 그리고 4분기 S&P 500개니까 S&P 500이니까 500개 기업이죠. 500개 기업의 이익은 전년 4분기보다 5% 감소했거든요. 4.9% 네. 감소했는데 문제는 에너지 업종을 빼면 작년에 에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빼면 8% 정도 감익이 후퇴 그럼 많이 된 건가요? 네, 많이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조금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올해 또 유가가 네. 어떻게 되느냐에 네.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빼고 보면 기업 이익은 지금 꺾이고 있고 네. 꺾이는데 생각보다 이제 덜 꺾이냐, 조금 더 꺾이냐 이제 이 게임인데 일단 4분기 성적표는 덜 꺾인 건 맞죠. 그리고 내년도 전망이 경제 전망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올해 기업 이익도 조금 깎일 거다. 그래 나쁜 건 다 알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꺾이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야 되는 게 아니겠어?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은 반응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그 어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그 예측치가 있으면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가능성이 되게 한 75%쯤 된다는 거였죠. 네, 그런데 네. 지금은 사실은 75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 자체도 낮은데 네. 또 그것도 비트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비트하고 있지도 못한다. 네. 그런데 몇 개 회사들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뭐 예. 가이던스가 지금 뭐 나쁘게 나오는 기업도 있고, 예. 네, 좋게 나오는 기업도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가이던스가 안 좋았죠. 네네. 네, 그리고 아마 소비재들도 아마 안 좋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IT 쪽은 사람들을 잘랐는데 뭐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일단 멘트는 나쁠 것 네, 예. 같다. 죽는 소리 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기업 이익과 매크로 뭐 경제 지표는 뭐 거의 같은 추세로 가는데 예. 올해 앞서 보셨듯이 작년보다 혹은 재작년보다 GDP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니 네. 그리고 또 소비 증가율도 떨어지고 네. 또 인플레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나 실질 임금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조금 지갑을 많이 여는 해는 아닐 거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좀 불경기인데 그 불경기의 정도가 기업 이익으로 어느 정도로 반영되느냐 이제 그 게임이죠. 근데 주가는 기업 이익이 덜 나빠지는 것을 반영해서 이제 S&P 500 기준으로 PR이 이미 18배를 이제 넘어선 그런 상태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경제 전망이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퀀트 관련된 소스 퀴즈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내려오는 얘기 해주셨는데 이 두 번째 얘기 잠깐 좀 더 해주시면 퀀트 쪽에서 조금 많은 움직임이 있었나요? 아니면 뭐 국제 돈의 흐름이 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 뭐 뉴스상으로 네. 굉장히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네. 뉴욕 증시에서 이번에 쇼스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CTA 펀드 같은 뭐 이제 퀀트베이스의 알고리즘 펀드가 좀 커졌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네. 얘기고요. 올라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팔고 그렇죠. 예. 추세 추종 매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인버스와 이제 좀 곧버스 뭐 네. 아니면 뭐 3배로 네. 아래쪽 방향으로 3배, 뭐 네. 4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ETF 펀드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ETF가. 이전보다. 네. 그리고 유동성 자체가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 네. M2가 별로 안 줄었어요. M2가 이제 광의의 통화량이지 통화량. 않습니까? 미국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안 줄었어요. M2의 그냥 총통화의 광의의 유동성의 전년 동월 대비 YOY 증가율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그거는 이제 크게 늘었다가 줄어서 마이너스고 그래 60년 만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뭐 유동성이 스키즈 되는 거 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M2는 스톡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증가율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쌓여 있느냐, 켜켜이 쌓여 네. 있느냐가 중요한데 조금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짝 고개를 숙였고요. 그래서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올렸지만 실제로 네. 돈을 빨아들인 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도 지금 뭐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못했잖아요. 네. 사실 지금 970억 달러인가요?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뭐 그것도 안 했고요. 절반으로 시작했다가 9월 넘어가면서 작년에 이제 2배로 늘려서 네. 1,000억 달러 미만으로 이제 월 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통화를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 때 거의 연준의 그 저기 유동성 네. 그 연준의 자산이죠. 네. 자산이 거의 8조 9조 네. 8조 9천억 달러 하셨잖아요. 예, 9조. 네, 9조 달러. 9조 달러. 근데 최근 13년간 는 그 연준의 뭐 자산도 그렇고 또 광의 유동성인 M2도 그렇고 최근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한 14년간 는 그러한 그 유동성 규모의 거의 3분의 1이 팬데믹 때 늘었어요. 네네.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급한 유동성 팽창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유동성들이 경기가 안 좋고 뭐 좀 여러 가지가 불확실성이 크니까 좀 숨어 있는 거지 다 단기 유동화됐죠. MMF라든지 단기 채권으로 이제 도망가 있지. 조금만 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뭐 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자율만 그냥 단순하게 올려도 이런 QT 같은 걸 안 QE인가요? QT인가요? QT를 안 해도 이자율만 올라도 MT는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M2가 좀 상당히 예. 재밌습니다. 예. 사실 또 경기가 회복되면 또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져가지고 높아지니까. 서로 또 유동성이 또 네. 자가 발전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주는 거는 맞습니다. 네. 경기도 좀 슬로우 다운 되고 네. 있고 연준도 긴축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통화 유통 속도도 조금 주춤하고 네. 그래서 주는 건 맞는데 워낙 많이 네. 풀어놓은 상태에서 살짝 주는 정도 그런 별로 많이 상태라는 안 거죠. 줄었다. 네네. 그 제가 그 뉴스도 들었는데 이번 달에 국내 개인 투자가들이 7조 주식 팔아가지고 5조를 샀더라고요. 채권을. 네. 예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5조의 회사채를 만약에 샀다면 은행이 대출 5조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은행으로 안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진짜 돈은 있다. 네, 돈이 없어서 주식시장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내릴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지. 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아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제 FOMC를 이제 코앞에 네. 두고 있고 연준은 물가 얘기를 분명히 또 어느 정도인지 할 텐데 어느 수위 그리고 어느 방향인지가 문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뭐 PCE 발표된 것도 그렇고 물가가 좀 잡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가는 내려오긴 하겠죠. 내려오긴 하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난 12월 PCE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도 헤드라인은 5.0인데 네. 뭐 근원은 4.4인가요? 네. 근데 근원도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떨어지는 네. 이제 지금 네. 상황인데 말씀 주셨듯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를? 작년 6월에 9.1 찍고 지금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6.5, 6.7 지나서 6.5까지 떨어졌고요. 작년 12월에. 올해 중반에는 5.0 이하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5.0을 하향 돌파하면 물가가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제 그런 멘트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5%라는 것은 사실 물가가 좀 상징성이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5%라는 것은 기준금리가 5%로 만약에 동결된다면 그렇죠. 예. 단순 비교해 보면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와서 네. 실질 기준금리가 이제 네. 플러스로 네. 반전되고 이때부터는 이제 경기에 영향을 조금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먹히기 시작하는 네. 그러한 시기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고용과 근원 물가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 안정돼도 연말에 헤드라인은 뭐 3.6, 3.5 그리고 근원 PCE 물가도 한 3.5.
근원 PCE 물가 연말 3.5는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연준이 지난 12월 FOMC에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드라인 CPI는 3.5, 3.6. 그러면 근원은 뭐 3.0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원 PCE로 봐도 근원 PCE는 조금 물론 CPI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 PCE를 연준이 뭐 지난 12월 FOMC에서 3.5 올 연말에라고 얘기하면서 헤드라인 PCE 3.1보다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서 그 전체 물가는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거 에너지와 곡물 가격,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근원 물가로만 보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근원 물가도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연말에 한 3.5. 그러면 연준이 연말에 피벗하기는 되게 좀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래도 저는 연말쯤에 하지 않을까. 첫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 중반에 어쨌든 물가가 5.0% 밑으로 가고 근원 물가도 본격적으로 낮아지면 연준은 조금 아싸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조금 금리 그래도 인하를 어쨌거나 연말에. 실질 금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원이 아니라 그냥 헤드라인하고 그냥 단순 비교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와 3.1이면 실질 금리가 1.9나 되는데 그래도 네, 그렇죠. 보통 생각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네. 경제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장기 성장을 네. 할 때 그때 그 실질 금리는 한 뭐 얼마로 보통 보는 거죠? 1%, 2%, 그 사이인 거죠? 네, 예. 그 거의 뭐 1%? 예. 그러면 그렇다면 조금 룸이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박사님 연말 피벗 가능성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사실 연준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워낙 좀 틀린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실 워낙 2023년 내에는 피벗은 없어. 인하는 네. 없어 이렇게 말을 해놨기 네. 때문에 연말에 안 하고 조금 더 뭐 몇 달 기다렸다가 2024년으로 넘긴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있죠. 네, 저도 막 약간 사심이 들어간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마음이 들어간 그런 생각의 연말 피벗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연준은 뭐 사실 말을 좀 계속 바꾸니까요. 데이터에 의해서 바꾸는데 저는 이번 FOMC 2월 1일 날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 게 되게 궁금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실 금융 컨디션이 작년 3월 첫 금리 인상을 할 때보다도 지금 낮아졌잖아요. 좋아졌잖아요. 네. 뭐 주가도 더 좋아지고 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을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잭슨홀 2탄 뭐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상반기까지는 계속 불편할 것 같아요. 연준은 표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불편해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인가요? 네, 임금이 안 떨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사뭇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2분기 정도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1분기, 2분기든 2분기, 3분기든 아니면 뭐 거의 지금 사람들이 보는 경제 지표보다는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신규 실업 수당 정보 건수도 뭐 이번 주에 한 18만 몇천 건 생각되지만 다시 이제 뭐 올라가고 그리고 신규 고용도 뭐 23만, 7만, 30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뭐 10만, 뭐 15만, 12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 같고. 뭐 이번 주 전망도 지금 20만 아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마 올 6월을 기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 톤은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잭슨홀 파장 2탄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약간 긴장감이 좀 확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아니, 뭐 연준 의원들이 걱정이 많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연준 의원들이 말 바꾼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한진의 먼데이 모닝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어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